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오늘은 올해 성공적인 투자를 위해 꼭 아셔야 할 투자 공식, 그리고 제 아픈 과거의 투자 실패 사례에 대해서도 오랜만에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누구나 이해할 수는 있는데요. 아무나 실행할 수 없는 초간단 성공 투자 공식이 있습니다. 바로 말씀을 드리자면 2 곱하기 2는 4라는 공식입니다. 다소 허무하실 수 있겠지만 한번 소개를 해드려 볼게요. 여기서 4는요, 투자의 수익,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결과를 의미를 하는데요. 투자가 2 곱하기 2는 4처럼 딱 부러지게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요? 똑똑하든 똑똑하지 않든 인내심이 있든지 없든지 누구나 성공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투자는요, 2 곱하기 2는 4로 나오는 게 아니라 4랑 비슷한 답인 5가 먼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5에서 이제 마이너스 1이 언제 나오는지를 기다리는 극소수의 자가 결국은 이 모든 파일을 다 가져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건 제가 드린 말씀이 아니고요. 코스톨라니가 했던 얘기인데 공감이 돼서 제 식으로 한번 다시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마이너스 1은요. 결국 예상치 못한 변수라든지 뭔가 인내심 있게 기다려야 할 사항이라고 해석이 되는데요. 제가 한번 해석을 해보자면, 자, 상승하는 시기 또는 하락하는 시기도 마이너스 1이 될 수 있을 거고요. 상승하는 폭, 얼마나 올라갈지, 얼마나 떨어질지, 또는 어떤 종목이 올라갈지, 정말 5만 가지 마이너스 1에 해당하는 변수가 있을 텐데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상승 시기에 대해서 제가 좀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찍은 이유가 있는데요. 제가 투자를 하다 보면 주위에서 굉장히 많이 들었던, 뭐 똑똑하시든 안 똑똑하시든 항상 많이 들었던 질문이 뭐냐면요. 오르는 거 누가 몰라? 정확하게 시기를 맞춰야지, 또는 종목을 찍어야지, 언젠가 오른다는 건 그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공식으로 한번 제가 설명을 해보려고 하고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1이 나올 때까지 인내심 있게 기다리는 사람이 다 가져간다고 했는데, 그럼 이 마이너스 1이 앞으로는 어떤 식으로 올까? 요거를 한번 예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또 과거의 마이너스 1이 어떤 식으로 다가왔는지를 보면 이제 앞으로 대비가 조금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있었던 우리에게 가장 조금은 심대한 타격을 줬던 마이너스 1의 사례가, 물론 최근의 조정도 조금 뭐 아프긴 하지만 제가 볼 때는 24년도 4월 반감기부터 한 24년도 10월까지 있었던 그 6개월간의 조정에 여기에 마이너스 1이 또 숨어 있다 생각이 듭니다. 자, 정리를 하자면 우리 다 공식처럼 알고 있는 겁니다. 반감기 후 1년에서 1년 반 사이에 이 비트나 알트의 정점이 온다. 그리고 반감기부터 향후 뭐 최장 6개월, 짧으면 4개월, 보통은 5개월, 길면 6개월까지 반감기 후 조정이 온다. 근데 이때 정말 많이 털려 나가더라 라면서 제가 한 3번에서 4번 정도 이 렉트 캐피털의 분석을 공유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과거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2019년, 2020년 사례고요. 아마 20년도 5월에 반감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반감기 수준이, 기준이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시가 됐고, 제가 1번, 2번, 3번, 4번, 5번 구간을 나눴었고, 여기서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될 구간이 4번 구간이다. 요게 이제 주봉이거든요. 이 빨간색 조정 구간에 이게 정말 길면 6개월, 보통은 5개월, 짧으면 4개월 정도 갔었거든요. 근데 요 구간에 다 털려 나간다. 과거에도 또 반복이 됐었습니다. 15년, 16년 차트를 보더라도 역시 유사한데요. 이때는 16년 한 7월경에 반감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반감기를 쫙 긋고 1번, 2번, 3번, 4번, 5번 구간이 있는데, 자, 5번 구간은 반감기 후 1년에서 1년 반 사이에 온다고 했었고, 이 4번 구간이 중요하더라. 역시나 요 6개월 정도 최장입니다. 통계로 볼 때 5개월에서 6개월 횡보해버리면 다 털려 나간다더라. 그리고 실제로 그 전 고점에서 무려 비트코인이 이때는 마이너스 40%나 빠졌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힘든 구간이 나왔었는데, 자, 요거를 작년으로 한번 대입을 해 보겠습니다. 자, 반감기 후 최장 6개월이죠. 작년 반감기가 4월 20일경에 있었거든요. 그러면
향후 6개월, 10월 20일 정도까지는 이게 이제 일반인들의 한계치였다는 겁니다. 6개월이 됐는데 왜 안 가? 하면서 굉장히 많은 악성 댓글과 힘들어하는 댓글이 정말 많이 많았었습니다. 특히나 8월 5일 블랙 먼데이, 9월 6일, 10월 이때까지 정말 많은 댓글이 악성 댓글이 이제 절정을 달했던 그 시기였었는데 그러니까 11월 초만 하더라도 이제 이 댓글조차 다 사라져 있는 시기였습니다. 그 댓글 중에 하나를 제가 좀 가져와 봤습니다. 어쩔 수 없이 프로필 이름을 가져올 수밖에 없었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11월 2일 악성 댓글조차 없었던 시기에 있었던 댓글입니다. 무지성 롱 가스라이팅 당하면 고점에 물려서 몇 년 동안 존버합니다. 라고 아마 오래되신 분들은 기억나실 거예요. 그 프로필 사진이 그 뭐 골프 선수, 골프 모자 쓰고 계신 분 아마 기억이 나실 거고 워낙 많이 봤기 때문에 한 3개월, 4개월을 계속 이런 댓글을 쓰셨거든요. 근데 여기서 핵심은 일단 날짜입니다. 11월 2일이면요. 불과 3일, 4일 정도 이제 트럼프 당선되고 크게 올라가기 직전에 쓴 이제 댓글이었다는 거고요. 계속 3개월, 4개월 동안 주장하셨던 게 여기는 롱 가스라이팅 하는 곳이다. 일단 그만 당해라. 당신들 다 잘못하고 있다. 막 샀다 팔았다 하고 이렇게 치고 빠지고 해야 되는데 지금 뭐 하는 것이냐. 이렇게 줄기차게 주장을 하셨었는데 제가 이 프로필을 가져온 이유가 있습니다. 아마 이 이름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저는 과거 영상도 가끔 보면서 댓글도 다시 한번 보거든요. 근데 맥시롱으로 바뀌어 있더라고요. 맥시롱이 뭘까? 어떤 느낌인가요? 아마도 제가 추정컨대 맥시멀리스트의 맥시와 상승을 의미하는 롱이 합쳐진 것 같아요. 아니 롱 가스라이팅 그만하라고 하셨는데 왜 이렇게 바뀌셨을까?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요. 결국은 올라야만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샀다 팔았다 하고 밑에서 뭐 슉슉 피하고 이게 자유롭고 행복하셨을 수는 있고 돈을 뭐 버셨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르니까 이때서야 믿으면서 아마도 맥시멀리스트가 되시고 아마 상승에 많은 돈을 뭐 전 재산까지는 아니겠지만 많은 돈을 베팅하시지 않았을까 추정을 해봅니다. 왜냐면요. 제가 똑같이 이랬거든요. 그래서 누구보다 이분의 심정을 잘 압니다. 제 과거 실패 사례 이분이 저보다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이분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이분이 정상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여기 이 사례에서 마이너스 1은 어떤 부분이냐면요. 결국은 0.5개월 정도의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4월 22일에서 최장 6개월이면요. 10월 20일 정도 되면 그래도 올라가는 기미가 보여야 되는데, 불과 15일만 뒤로 상승을 늦춰놨더니 수많은 분들이 다 떠나가셔 버렸습니다. 그렇죠. 이 15일에 의해서 결국은 이게 참 안타까운 사연이 벌어지는 거죠. 근데 이때 당시 있었던 수많은 기사라든지 대부분의 분위기가 뭐였냐면요. 아마 지금도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조금 상황이 안 좋아지면요. 불확실성을 피하자. 소나기는 피하고 보자. 이 대선 그때도 누가 될지 몰랐었잖아요. 그리고 코인은 한 6개월 내내 특히 알트코인의 경우 빠져버리고 하니까 다 지쳐나가 떨어지고 있으니까 불확실성 피해라. 당연히 합리적인 말로 보이는데요. 이거는 트레이더들에게 해당되는 말이고요. 우리 같은 중장기 투자자들에겐 이것보다 더 저는 안 맞는 말이 없다. 이거는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언제 산다는 겁니까? 확실할 때 살까요? 트레이더라면 가능하지만 중장기 투자자는 저는 아닌 것 같거든요. 결국 불확실성을 피해라. 이 의견이 도배가 됐었는데 결국은 11월 5일, 6일 폭등이 시작이 되면서 세대 교체가 이루어졌어요. 어떤 얘기냐면요. 이때 당시 악성 댓글을 달고 힘들어 하셨던 분들 95%가 다 바뀌었어요. 지금 그런 분들 거의 안 계시고요. 지금 힘들다 악성 댓글을 다신 분들은 다 새로 오신 분 95%가 다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이분이 저는 잘 됐으면 좋겠고요. 한 번쯤은 겪어야 할 실패 과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저도 맥시롱님과 1도 다를 바 없고요. 오히려 훨씬 심했다는 걸 실패 사례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오래되신 분들은 아마 들으셨을 텐데 바야흐로 때는 18년 1월 박상기의 난을 맞았던 그때쯤으로 기억을 합니다.
2017년도 엄청난 폭등장이었죠. 이렇게 사소하게 보이지만 뭐 알트코인이랑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다가 오전반 형과 오후반 동생이 지금 이 채널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근데 형이나 동생이나 같이 폭락을 어마어마하게 맞았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오전반 형은 그 전부터 숙제를 많이 해놨기 때문에 저랑 다른 행보를 가게 되죠. 저는 너 때문에 우리 다 망한 거 아니냐. 계속 형을 남 탓을 하면서 엄청 조롱을 하고 비난을 했었는데요. 형은 이때부터 월급만 받으면 비트코인을 계속 사는 겁니다. 그리고 성과급 받으면 더 사고 그러면서 저한테 얘기를 하죠. 3년 남았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저는 너나 사라 이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네요. 그 사이사이에서도 형을 자꾸 만나고 하긴 했었는데 한 1년 전쯤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19년 즈음 그러니까 크립토의 이 겨울과 크립토의 봄이 만나는 어찌 보면 가장 투자에 매수의 적기에 역시 또 형과 만났었거든요. 저는 여전히 너 때문에 이렇다. 얼마나 제가 의기양양했을까요? 저는 뭐 단타도 치고요. 특히나 비트코인이 가다가 더 빠져버렸어요. 최저점이 오니까 야, 너 틀렸어. 이렇게 하면 안 돼. 무슨 비트코인을 계속 사고 있어. 근데 형은요, 아랑곳하지 않고 전혀 미동하지 않고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2년 남았다. 그러면서 실제로 요때 이제 연말 연초에 성과급을 받잖아요. 성과급 한 1,000만 원 정도를 받아서 비트코인을 이때 형이 2개를 샀던 기억이 납니다. 요때가 아마 비트코인이 356만 원인가 찍었는데 형은 한 400만 원쯤에 2개를 샀을 거예요. 샀으니까 기억이 나겠죠. 그리고 나서도 계속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저는 악플은 아니죠. 형이랑 대화할 때마다 성질을 내고 너나 사라 하는데 형은 계속 사는 겁니다. 그냥 3년 내내 샀어요. 월급을 받을 때마다 계속 사요. 그러다가 결국 급기야 이제 21년도 포물선을 앞둔 직전에 역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었겠죠. 너 때문에다. 그러면서 이거 너 망한다 이러다. 너 큰일 난다. 이렇게 치고 빠져야지. 저도 똑같은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 볼 때 여기 정말 상승하기 직전에 저 빼고 형과 모든 지인 사람들이 모두 다 사는 그러니까 마지막 사람까지 막차를 탔던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기억을 제가 정확히 해요. 이때 이더리움이 한 70만 원 정도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저는 막 욕을 하고 하니까 사람들이 안 끼워줘요. 카톡방도 저를 빼고 저를 왕따를 시키고 본인들끼리 사겠죠. 근데 당연한 결과죠. 제가 그렇게 성질을 내는데 누가 저를 초청을 하고 싶을까요? 제 책임이고 제가 실수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뭐 저라도 저를 안 불렀을 것 같아요. 그러다가 드디어 21년도 3년 남았다, 2년 남았다, 1년 남았다 그 시기가 결국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된다고 하면서 큰 충격을 받고 내가 잘못했다, 내가 틀렸다, 내가 바뀌어야겠다. 굉장히 크게 깨달았던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뭐 유튜브를 하고 글을 쓰고 여러 가지를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내가 잘못됐다. 근데 제가 회개를 했다고 치더라도 결과는 남아 있습니다. 과거에 잘못됐던 행동에 대한 결과가 뭘까요? 저 빼고 다 부자가 됐겠죠. 뭐 부자의 기준은 모르겠지만 아무튼 경제적인 수준 차이가 확 나는 게 정상입니다. 그리고 제가 인정을 해야겠죠. 제가 실수를 했고 내가 잘못했으니까 받아들여야겠죠. 그래서 이때 뭐 좀 깨달음은 있었지만 뭐 결과는 갖고 가야 된다 생각이 들었고요. 자, 여기에서도 마이너스 1이 우연찮게 또 발견이 되는데 이때 당시에 마이너스 1, 즉 예상치 못한 변수가 뭐가 있었냐면요. 바로 21년도 4월의 폭등을 저도 예상을 못했고 오전반 형도 예상을 못했어요. 우리가 예상할 때는 분명히 1년 전, 2년 전에부터 한 21년도 말기에 한 10월, 11월, 뭐 9월 이때 왔다 갔다 하고 이때쯤에 분명히 폭등이 나올 것이다 예상을 했는데 예상치 못한 이 팬데믹발 유동성 주입으로 인해서요. 정말 너무 돈을 많이 풀었었잖아요. 그러니까 21년도 4월에 정말 말도 안 되는 폭등이 나와버린 겁니다. 요거는 우리 시나리오에 없었어요. 게다가 알트코인은 이때 더 많이 상승을 했었죠. 그래서 이 하반기 때도 분명히 비트코인은 오히려 이때보다 더 올랐었는데 알트코인의 경우는 이때보다도 덜 올랐었고요. 그리고 비트코인도 그래도 10만 불 근처는 갈 줄 알았어요. 모두가 이때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뭐 오래 공부를 하고 많이 찾아보고 해도 예상이 빗나갈 수 있다. 결국 마이너스 1을 어떻게 대처를 하는지가 경험이고, 그래서 실패가 2번 이상 있어야 되구나. 이런 여러 가지를 좀 깨달았던 것 같아요. 저도 공부를 많이 했던, 그래서 아직도 부족하고 더 많이 경험을 쌓아가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걸 겪었으니까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칼을 갈았겠죠. 칼을 22년, 23년 내가 있는 돈 없는 돈 다 요때 갈아 넣겠다라고 하면서 실제로 이때 특히 23년도 뭐 6월도 있었고요. 그 SAC의 게리 겐슬러가 막 바이낸스, 코인베이스 고소하고 뭐 이랬던 거가 아마 요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뭐 그렇긴 한데 그러니까 많은 돈을 넣어서 뭐 살 수는 있었는데 문제가 뭘까요? 이 오전반형과 엄청난 격차가 벌어져 있다는 거죠. 이때 칼 갈아서 사는 거랑 이때 3년을 칼 갈아서 사는 거랑은요, 차원이 다릅니다. 예를 들면, 요때 이더리움 9만 원 했었거든요. 제가 샀던 게 220, 30, 요때 아마 가장 많이 샀던 것 같아요. 9만 원에 사는 거, 뭐 10만 원, 20만 원 사는 거랑 200만 원대 사는 거. 그리고 요때 에이다가 제가 알기로 한 30원, 40원 했던 기억이 나는데, 요때 에이다 사는 거, 전혀 천지 차이겠죠. 그러니까 엄청난 격차는 이제 어쩔 수 없어요. 그냥 제 실수고 제 업보니까 제가 따라가야겠죠. 이거는 격차는 인정을 하고 그냥 저는 격차 실력을 오전반 선생님과 인정을 하고 아직도 그냥 잘 따라가려고 노력하는 중이다.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 잘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좀 뭐 부끄러운 과거긴 한데요. 좀 도움이 되시고자 한번 소개를 해 드렸습니다. 자, 참고를 하나만 더 참고사항을 말씀드릴 텐데 맥시롱 님도 그렇고요. 저도 그렇고 사실은 모두가 성공 투자를 하려면 정말 최소 2번 이상의 실패는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심지어 세계 3대 천재라고 불리는 분조차도 이 마이너스 1을 예상을 못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누굴까요? 가우스와 아르키메데스에 이어 세계 3대 천재, 물리학자도 아닙니다. 그냥 전체 중에 천재, 바로 아이작 뉴턴인데요. 말년에 주식 투자로 굉장히 힘들었던 거 아마 기억나실 텐데, 그래도 오랜만에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해 주식회사라는 무역회사가 있었어요. 근데 뉴턴, 천체의 그 만류 인력을 개발한 엄청난 천재 과학자 뉴턴이요. 주식의 소액 투자를 이때쯤에 했다고 해요. 근데 이게 뭐 실제로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심지어 무려 7년간 장기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액을 투자해서 7년간 장기 투자를 해서 한 2배 정도, 2배 조금 넘을 때 이제 행복한 익절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가 뭘까요? 마이너스 1, 즉, 이 상승 시기가 언제까지 갈 것인지, 상승폭이 언제 올 것인지, 하락이 언제 올 것인지, 이 포모 장세에 뉴턴도 정신이 나갔다는 거죠. 이때 행복한 익절을 하고 떠났으면 모르겠는데요. 주변 친구들이 주가 떡상으로 떼돈을 벌었다는 인증샷이 쏟아집니다. 지금 300년도 전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작 뉴턴이 정신이 약간 헷가닥 가버렸어요. 그래서 배 아픈 뉴턴이 이때 당시도 굉장히 유명했기 때문에 뭐 인세라든지 강의료라든지 뭐 주택담보대출이라든지 전재산 5만 파운드를 몰빵을 했는데요. 요게 하나로 지금 기준으로 하면 약 50억 원 정도였다고 합니다. 전재산은 아니고 제 기억엔 한 90% 정도를 몰빵을 했었거든요. 근데 또 하나 굉장히 신기하게도 전재산을 몰빵을 하잖아요. 요쯤에. 그러면 그 뒤로도 한동안은 올라간다는 게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제가 17년에 겪었던 것과 이분이 정말 똑같이 했더라고요. 요때 전재산 몰빵을 했어요. 근데 요때 그러면 떠났어야겠죠. 근데 제 기억에는 요때 그러니까 비쌀 때 사서 더 비싸게 팔고 떠난 분을 저는 아직까지 본 적이 한 명도 없습니다. 혹시라도 보신 분이 있거나 본인이 그 분이라면 좀 댓글로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아직까지 한 번도 못 봤어요. 뉴턴도 해내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들어오신 분은 좀 짧게 배트, 방망이를 짧게 잡고 치셔야 된다가 이 얘기거든요. 결국 여기까지 올랐는데 결국은 떨어지는 거죠. 갑자기 남의 주식회사가 뭐 유령 회사였다. 뭐 여러 가지 소문이 퍼지면서 무려 10분의 1 토막, 그러니까 50억을 넣었는데요. 한 4억, 5억을 건졌다고 해요. 근데 문제는 집이 막 경매로 팔려 나가고, 물론 이제 이때 당시도 뉴턴이 워낙 유명했기 때문에
뭐 먹고는 살았는데요. 빵과 물로 좀 연명을 하면서 말년이 그래도 힘들었다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여기서 어떤 걸 알 수 있느냐? 이때 나왔던 유명한 말이 있죠. 뉴턴은 천체의 움직임을 계산할 수는 있어도 이게 어려운 공식이고요. 쉬운 공식은 그냥 2 곱하기 2는 4. 우리식으로 하면 이거고요. 뉴턴식으로 하면 천체의 움직임 계산을 할 수 있어도 인간의 광기는 즉 마이너스 1. 변수죠. 뭐 상승폭이나 상승 시기라든지 이런 거는 계산이 불가하다. 이런 뭐 명언 같은 게 그래서 탄생을 했다고 합니다. 참 씁쓸한 상황인 거죠. 뭐 근데 이분은 이제 워낙 말년에 겪다 보니까 재기의 기회를 놓쳤던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요거를 이제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제가 예전에 했던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게 기억이 납니다. 25년도 1분기쯤에 한 60% 정도 상승 확률을 본다. 근데 이거는 로컬 탑이다. 사이클 탑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4분기쯤에는 그래도 엄청난 확률로 한 90% 가까이 상승을 이때가 이제 사이클 탑, 이번 전체 사이클에 정점이 나올 거라고 보는데 자, 이렇게 만약 예상을 했고 이게 맞다고 한번 쳐볼게요. 이게 맞아요. 근데 여기서 마이너스 1이 어떤 걸까요? 한번 고민을 해보자는 거죠. 자, 1분기에 상승, 적어도 3월 말까지 상승이 나왔어야 돼. 근데 예를 들어 볼게요. 만약에 4월에 나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앞서 보셨듯이 10월 20일까지 나왔어야 되는데요. 11월 5일자로 나온 겁니다. 4월 뭐 15일에 나왔다. 이때 상승이 나온 겁니다. 그러면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해질 수도 있겠죠. 그렇죠? 혹시 모르면 더 나아가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만약 5월에, 저는 이럴 확률은 좀 낮다고 보거든요. 그러나 만약 5월에 로컬 탑이 나왔다. 그러면 아마 선택을 하셔야겠죠. 가스라이팅 그만해라 하면서 그냥 팔고 떠나시든지 아니면 그래도 4분기 즈음에 한 90% 확률로 높은 확률로 마지막 사이클 탑이 나올 수 있으니까 인내를 가지고 투자를 하겠다. 이건 다 본인의 선택인 겁니다. 저희 채널은 뭐 시기에 맞춰서 샀다 팔았다 뭐 피했다가 뭐 이런 방송이 아닙니다. 그런 재주가 없어요. 그래서 트레이더들은요. 단타 하시는 분들은 저희 방송을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도움이 전혀 안 되거든요. 뭐 이동평균선이나 뭐 거래량이나 뭐 피보나치나 이런 거 하시는 분 거를 보셔야 돼요. 저희는 그럴 능력이 전혀 없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셔야겠죠. 아마 뭐 과거부터 계속 그랬을 텐데 뭐 이렇게 불확실한 상황이 이어지면요. 항상 소나기는 피하자 이런 얘기가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아마 그럴 겁니다. 저는 이게 트레이더라면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당연하죠. 불확실하면 슉 피했다가 이제 올라가는 거 뭐 이동평균선 뚫고 골든크로스 나오면 사고 트레이더가 하시면 이게 맞는데요. 트레이더가 아니라면 이거는 확실히 잘못된 방법입니다. 저희 같은 중장기 투자자들은요. 불확실하니까 분할 매수를 하는 겁니다. 바닥은 모르지만 불확실하니까 싸잖아요. 쌀 때 사서 비싸게 팔라는데 불확실할 때가 싼데 확실해져 있으면요. 이미 상승을 엄청나게 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능력 있는 트레이더라면 비쌀 때 사서 더 비싸게 파는 게 되는데 저희 방송은 그런 채널도 아니고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정체성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선택을 잘 본인에 맞게 하셔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론을 한번 맺어보면요. 2025년 상승하는 거요. 아마도 코인 투자하시는 모든 분들 다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결국 마이너스 1이 나올 때까지 기다린 소수만이 다 벌어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요. 이 마이너스 1은 실패 경험이 충분히 있었던 자가 이를 악물고 준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구독자님들은요. 지난 2, 3년간 눈물로 뿌린 씨앗을 올해 꼭 인내심 있게 수확하시길 바라면서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